그동안에 계속해서 반등 한번 하는 듯 하면은 엎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었었던 비트코인. 한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추석기만 했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언젠가는 그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미국 증시와 더불어 가지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 S&P 500 절대로 내줘서는 안 되는 가격 구간이 있다고 하는데 4120포인트 이 아래로 S&P 500이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미국 증시를 비롯해 가지고 암호화폐들까지 아작날 수 있다라고 저스틴 베넷 분석가는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4120포인트 아직 그래도 지켜주고 있죠. 가까스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자리부터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달러는 오늘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S&P 500 지지받고 상승할 수 있어야만 암호화폐들도 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546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약간 힘을 내주면서 1658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소식들은 나와있지 않은 가운데 최근에 큐코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인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도 성인 중에 15%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수치로 따져보자면 1억 1,50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인도 15%가 이 정도니까 앞으로 쑥쑥 자라가지고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인구 숫자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도 칼에 가자. 이어서는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은 이 에너지 소비를 가지고 딴질 거는 인간들이 전 세계 도처에 널려 있는데요. 아케인 리서치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은 채굴자 수익이 증가하고 더 많은 채굴자들을 끌어들여서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2040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쭉쭉 올라가지고 200만 달러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0.36%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재생산 에너지, 그린 에너지를 통해서 채굴을 늘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도 수치보다 더 내려가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2040년까지 200만 달러 한번 가보자. 이어서는 크립토 퀀트의 저자 중에 한 명 빈당이 이야기합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들의 꼬라지를 봤을 때 8개월 동안 거래소 내에서 보유량이 급증 없이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경제적 상황, 시장 하락의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쉽게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나 고래들은 야금야금 매수를 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잔뜩 집어먹은 상황 속에서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어주기는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쵸. 지금 좀 무섭습니다. 최근에 제대로 된 반등 한번 나오나 했었더니 그것도 아니고 거시경제가 심란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들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S&P 500 흘러버리니까 같이 떨어져 버리고 있는 비트코인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이 좀 고민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CME 선물, 월물 가격이 현물보다 3.36%나 떨어지는 사상 최대 역풀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지금 상황에서 더 하방으로 기우느냐 아니면은 약간이라도 활기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느냐. 어제 이어서 많은 분석가들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스틴 베넷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아래로 흐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인 즉슨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금들이 이 투자금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암호화폐들 가격은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자, 지표 중에 이치모쿠라는 게 있죠. 이치모쿠 구름대 지표가 있는데 여기는 이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이치모쿠 구름대에서 텐칸 기준 하방 크로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지표가 아니어가지고 뭐라 말씀을 쉽게 드릴 수는 없겠지만 맥디라든지 스토치 RSI처럼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하락 크로스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월봉인데요. 과거 이런 식으로다가 하락 크로스가 나왔을 때마다 평균적으로다가 가격이 50% 정도 하락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50% 떨어지는 것 아니냐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50% 떨어지면 $10,000 구간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자, 이런 최악의 상황을 비트코인이 맞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경고의 음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기 있는 크립토 포세이돈 역시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10,000까지 한번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 없이 흘러내리자 많은 분석가들이 더욱더 낮은 가격대의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은 단기간에 하락에 불과할 것이며 나중에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게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눈앞에서 또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면 아찔하겠죠. 정신이 아찔하면서 눈앞에 별들이 핑핑 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도의 하락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만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게리 겐슬러가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나가리를 털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다른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자본시장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증권법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가증스럽게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실상으로는 업계에 더욱더 많은 혼란만을 부추기고 있을 뿐이죠. 전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국장은 이야기하기를 SEC와 같은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해가지고 과도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이 암호화폐 업계에 치명적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SEC와 CFTC는 서로 샤바샤바를 쳐가지고 역할을 나누게끔 유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게리 겐슬러와 똘마니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들 하나둘씩 옆구리를 콕콕 찌르면서 증권이라고 우겨대고 있으니까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돈 잃었는데 기분 나빠. 그러면은 소송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라고 하면서, 왜 거래소들은 암호화폐는 증권인데 이 증권을 왜 상장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본인들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돈을 잃었는데 이제 거래소 탓을 하면서 증권이라는 핑계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미를 SEC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아닌지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빼고는 전부 다 증권이다 라고 때려 박아버리니까 암호화폐 업계는 물론이며 투자자들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 테스트넷 세폴리아의 머지 이후 업그레이드가 완료됐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순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을 10개 이상 보유한 주소 숫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머지에 희망을 싣고 달려보고 있는 이더리움 100일 2평을 조만간에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1,500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해줄 수 있다라면은 지금 현재 100일 2평이 $1,700 정도에 있는데 와리가리를 치면서 시간을 끌며 결국 뛰어넘으면서 $2,000대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더리움은 머지를 앞두고 $2,0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700를 반드시 뚫어줘야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더리움 혼자만 달릴 수도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 같이 받쳐줄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는 코인 이오스 $1 90센트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1 90센트는 역사적으로다가 이오스에게 강력한 지지 구간을 마련해 줬었던 그런 가격대인데요. 자, 강력한 지지 구간대가 무너진 만큼 이번에는 강력한 저항으로 돌아왔다. 자, 그러나 RSI를 봤을 때 $1 90센트를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만약에 $1 90센트를 뚫는다, 그러면 이오스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캐시.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만약에 알트코인들이 힘을 내주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해당 저항을 뚫을 수만 있다라면은 더 높이 상승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8월 말쯤 해가지고 지금 마운트복스 물량 풀린다 안 풀린다 말이 많은데요. 그중에 비트코인 캐시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겠죠. 세력들이 한번 기분 좋게 비트코인 캐시 가격 한번 올려줄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매틱 관련된 소식은 아니고 이런 기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명 암호화폐 유튜브 채널 중에 Invest and Answers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진행자가 매틱을 최고의 알트코인 종목으로 꼽았다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블록체인 스케일링 솔루션들 중에 매틱이 장점이 가장 많고 부정적인, 그러니까 단점이 가장 적다, 위험이 낮으면서 채택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티기가 나중에 미래에 잘 될 것이다 라고 매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비트코인 떨어지면은 매틱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줍줍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런 종목 나중에 가격 떨어지면은 매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실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늘 큰 소식은 없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정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폭풍전의 고요함이 감돌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오늘도 즐겁게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에 물 주기, 광고 영상 봐주기, 좋아요 눌러주기,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항상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